안녕하세요. 여러분께 기아 타이거즈의 최근 상황과 새로운 외국인 투수 영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팀의 마운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죠. 새로 영입한 에릭 라오어 투수도 아직 KBO 리그에 적응 중이어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 믿음직했던 3선발 중에는 양현종만이 건재한 상태입니다. 내일의 부상 회복을 위해 구단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9월 마운드 운영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위기 속에서 기아는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릭 스타우트입니다. 구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 외국인 선수로 에릭 스타우트와 연봉 4만 5천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릭 스타우트는 미국 일리노이주 글렌앨린 출신의 좌완 투수입니다. 신장 188cm, 체중 98kg의 체격을 갖췄죠. 메이저리그에서 2시즌, 마이너리그에서 6시즌, 그리고 대만리그에서 2시즌을 뛴 베테랑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총 23경기에 출전해 24.2이닝을 던지며 1승 0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7.40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158경기에 나서 16승 12패 14세이브 12홀드, 평균 자책점 4.63을 기록했죠. 스타우트의 주요 구종은 140km 중후반대 패스트볼과 스위퍼, 커터, 체인지업입니다. 특히 뛰어난 탈삼진 능력이 돋보이는데요. 마이너리그 통산 9이닝당 삼진 8.4개, 대만리그에서는 9이닝당 9.3개의 높은 삼진율을 기록했습니다. 에릭 스타우트는 27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한편 기아는 27일 KBO의 제임스 네일을 외국인 선수 고용 규정 제10조에 위반해 재활 선수 명단에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네일은 올해 기아 유니폼을 입고 26경기에 출전해 12승 5패 평균 자책점 2.53을 기록하며 든든한 원투펀치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24일 창원 NC전에서 타구의 앞면을 맞아 턱관절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고 수술대에 올랐죠. 현재는 수술을 마치고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중입니다. 새로 영입된 에릭 스타우트는 1993년생으로 31살이 좌완 투수입니다. 메이저리그 경험이 조금 있지만 대부분을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한 선수죠. 2019년부터 마이너리그에서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활약했으며 2023년 시애틀 메리너스 마이너리그 팀에서 40.2이닝을 던지며 4.2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중 대만 프로야구 중신 브라더스로 이적해 준수한 성적을 냈죠. 특출난 구위를 가진 선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닝 소화력을 갖춘 선수이기에 기아가 외국인 대체 선수로 영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리그보다 대만리그에서 성적이 향상됐고 9이닝당 1.7개의 볼넷과 0.5개의 홈런만 허용한 것을 고려하면 자신감도 회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에이스급은 아니지만 이 선발 정도의 역할로 무난한 피칭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빠르게 외국인 대체 선수를 구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9월부터는 타이트한 일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선발로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빠르게 대체 선수를 구하면서 안정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윤영철 선수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활 중인 윤영철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체 선발로 활약 중인 황동아, 김도현은 이미 기대 이상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풀타임 선발 경험이 없고 5이닝 이상을 안정적으로 던지게 기대하기는 무리일 수 있죠. 4에서 5이닝을 최소 실점으로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아로서는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진 네일과 윤영철이 그리울 뿐입니다. 네일은 수술로 인해 완전히 시즌 아웃 상태이지만 그나마 부상 회복 중인 윤영철의 활용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영철은 지난달 15일 복수의 검진 결과 척추 피로 골절 소견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거친 뒤 복귀 시기를 가늠할 계획이었지만 가볍지 않은 부상으로 올 시즌은 사실상 전력 이탈로 분류된 상태였죠. 하지만 기아가 페넌트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해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다면 윤영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KBO가 발표한 경기 일정대로라면 페넌트레이스는 오는 9월 28일 마감됩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시작되는 포스트 시즌은 통상 페넌트레이스 종료 후 하루 휴식을 거친 뒤 시작되죠. 이 일정대로라면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오는 10월 19일 페넌트 레이스 1위 팀 홈구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윤영철이 마운드에 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무리를 한다면 9월에도 윤영철을 볼 수 있겠지만 앞길이 창창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몸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영철은 오는 9월 말부터 투구 빌드업 프로그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투구 빌드업 프로그램은 캐치볼, 불펜, 라이브 피칭, 실전 점검 순으로 이어집니다. 공을 던지고 이튿날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최종 1군 복귀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2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윤영철이 9월 말에 빌드업을 시작하고 기아가 한국 시리즈에 직행하면 1에서 2차전 등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계산대로 윤영철이 마운드에 복귀하면 기아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감각이 부족해 제대로 된 피칭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선발 투수의 복귀는 기아의 팀 전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죠. 한국 시리즈에 나서는 대부분의 팀이 4선발 체제를 가동하는데 기아가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다면 숫자상 4선발 가동에 문제가 없지만 양현종이 나서는 1차전을 제외하면 모두 물음표가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정적으로 5이닝을 채울 수 있는 윤영철이 돌아온다면 정말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대체 투수인 스타우트까지 있으니 기아의 마운드 걱정은 잠시 놓아도 될 듯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영철이 복귀하더라도 가을 야구 선발 등판엔 무리가 있을 거란 시각이 있습니다. 부상 후 실전 공백이 길고 데뷔 후 가을 야구 등판이 없는 점도 약점으로 꼽히고 있죠. 완벽하지 않은 실전 감각, 페넌트 레이스와 비교할 수 없는 중압감 속에서 과연 윤영철이 100%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투구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척추를 다친 마당에 무리한 복귀가 자칫 미래 선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다면 윤영철의 투구 가능 여부는 날짜상 문제없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던지는 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시키진 않을 것이다. 선발로 5에서 6이닝 투구를 하긴 어렵다. 중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쓸지 고민해봐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을 향한 열망,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유망한 차세대 선발 자원을 희생시킬 수도 없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현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팀의 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도 기아 타이거즈의 활약을 주목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KBO 리그와 기아 타이거즈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